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취업계층에게 4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이 다음 달 지급됩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확진 환자 30명을 사흘째 유지한 가운데 퇴원자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출마 예정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선거구가 선거 열기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집중됐던 너울성 파도가 이제는 계절에 관계없이 자주 발생하고 규모도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강원 지역 소비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오늘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7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40만 원이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67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도내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원주에서 오늘 2명 등 모두 4명이 퇴원했습니다. 보름 동안 새로운 감염 경로도 나오지 않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까지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지난 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5번째와 8번째 확진자입니다. 앞서 퇴원한 6번째와 7번째 확진자까지 어느덧 4명이 완쾌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름째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안정세를 유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중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온 48명의 유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사한 66명은 모두 음성을 받았고 지금은 학교 측의 능동감시 관리 대상입니다. 일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려 해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망설였던 환자들을 위해 국민안심병원도 늘었습니다. 성지병원은 최근 비호흡기 질환자의 병원 내 동선을 호흡기 질환자와 분리해 A형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원주에서는 첫 번째로 지정됐고 도내에서는 8번째입니다. 지역의 감염 위험은 확연히 낮아진 상황. 추가적인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시민들의 심적인 안정도 찾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4.15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영동지방 정치 1번지 강릉이 서서히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활력도시 강릉을 만들겠다며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릉 토박이로서 강릉의 미래를 고심해왔다며 변화만이 미래 강릉 발전의 디딤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어떤 집착보다는 지금 현재를 넘어설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분명히 우리 유권자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대위원장과 민주당 인재 영입 제3호인 강릉 출신의 김병주 전 육군대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는 각 당은 강원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봐주십시오. 미래통합당 홍윤식 예비후보는 보수정당이 선택한 인물이라며 오늘도 유권자들을 찾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강릉과 강원도, 중앙정부를 모두 겪었다며 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지역과 중앙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양자에 대한 균형 잡힌 여러 가지 경험과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풍부한 국정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많은 탄탄한 중앙에서의 다양한 인맥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무소속 권성동 예비후보는 지역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4선 의원을 향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가에도 핵심 인물이 필요하다며 인물론을 최전선에 내세웠습니다. 강릉 공천은 강릉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낙하산 공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표심으로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선 의원으로서 중앙에서의 정치적 중량감이 굉장히 큽니다. 무소속 최명희 예비후보는 지역의 인사들을 만나 정견을 듣고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삼선 시장으로서 현안을 가장 잘 안다며 올림픽 문화유산과 글로벌 관광도시를 접목한 국제관광 특례시를 최대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특례시가 지금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이상 되는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산업별로 지역에 특례시를 둬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민중당 장지창 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김창남, 원병관,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후보들도 표심을 얻기 위해 오늘도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총선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집중됐던 너울성 파도가 이제는 계절에 관계없이 자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백사장의 모래가 쓸려 나갔습니다. 해변을 지탱했던 옹벽 구조물은 힘없이 무너졌고 주변에는 접근을 막는 안전선이 설치됐습니다. 해안을 따라 놓여있는 철로 아래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철로를 지탱하던 지반이 깎여나가 철로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철로를 오가는 레일바이크는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노을성 파도로 인해서 모래집이 한 10일 못 버티고 이제 유실이 된 상태라서 아마도 이제 모래집으로 이제 응급 복구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모두 지난달 높은 너울성 파도가 들이닥치면서 피해를 본 곳들입니다. 해마다 동해안에 높이 3m 이상의 너울성 파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 같은 시설물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더 자주 일어나고 강도가 커진 겁니다. 지난 2014년 161회였던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발생 횟수는 지난 2018년에는 206회, 지난해는 208회로 크게 늘었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여름이나 가을철에 발생하는 횟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고파랑이 어느 기간 동안 겨울철에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 와서는 그 강도 자체도 커지고요. 고파랑의 크기도 커지고 그다음에 고파랑의 이제 지속 시간도 매우 길어졌어요. 하지만 기상청의 실시간 예보 경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제외하면 너울성 파도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이 시급하지만 오는 2023년 건립을 목표로 시작 단계입니다. 피해 수습이나 응급 복구도 지자체들마다 재정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휴장이 다음 달 6일 오전 6시까지 연장됩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가 아직 전국적으로 안정되지 않음에 따라 카지노 영업장 휴장을 다음 달 6일 오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이원 CC 골프장은 오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27일부터는 하루 20개 팀에 한해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정상 영업할 예정입니다. 한편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다음 달 중순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 휴업 일정에 따르면 묵호항 출발 여객선은 다음 달 17일부터, 강릉항 출발은 다음 달 24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현재 경북 포항항에서만 운행 중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합니다. 대상 주차장은 중앙시장과 월화거리, 남대천 둔치 주차장과 주문진 주차타워 등 7곳으로 2시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내 도로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사천면에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후보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지로 강릉을 확정했습니다. 강릉시 사천면 일원 3만 제곱미터에는 내년까지 8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반려동물 체험학습장과 교정시설, 입양센터 등을 갖춘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오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강원경찰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64곳 가운데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신호등 79개를 설치할 방침입니다.